저희 바이스톰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익히 알고 계실 텐데요. 스포츠에만 딱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로 분석하기만 좋아하는 국가답게 이미 가고 없는 브라질을 두고 여전히 분석 중에 있는데요. 재미있다는 포인트는 여기서도 절대 한국과의 비교 분석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에서는 한국 언론사들의 우리 대표팀과 벤투사단을 흔들기 위한 목적이 뚜렷한 보도에서 일본이 더 나았다고 칭찬해준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보다 적은 실점으로 자화자찬을 이어오던 일본 매체들이 이제 갑자기 다시 조용해지고 이게 정말 일본이 맞냐는 비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감독이 일본과의 경기 후 월드컵 레벨의 경기였다 말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브라질 매체들이 일본을 상대로 고작 1득점밖에 하지 못했다고 브라질 대표팀을 비판한 것을 놓고 철옹성의 수비였다고 자국 대표팀을 띄우던 일본의 매체들은 사라지고 이제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넘버웹과 같은 곳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브라질이 한국을 상대로는 5득점을 했지만 일본을 상대로는 1득점밖에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브라질 미디어와 국민들은 상당한 좌절을 한 것 같지만 일본에게는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한 유력 매체는 대표팀 선수들에 대한 개인 평점을 주면서 일본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예 각각의 평점을 매기지도 않고 그저 일본 대표팀 전체에 대해 90분 동안 단 한 번의 기회도 만들 수 없었다. 1점 차 패배란 것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만 보도했다는 것인데요. 즉 일본의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평가는 없이 일본이라는 팀 자체에 대한 악평만을 보도한 브라질 매체로부터 일본의 넘버웹은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한국과의 비교에 여념이 없는 일본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플래시는 축구 통계 전문 매체인 소파스코어가 유럽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시아 선수들만으로 베스트 11을 구축한 기획을 하였는데 이 중에 일본 선수가 7명이란 쾌거를 올렸고 한국은 3명이었는데 한국은 이를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있다 전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잉글랜드의 5대 리그에서 통계치로 본 베스트 11에서 일본 선수가 7명이 나오고 한국은 손흥민, 정우영, 이재성 선수가 선발되었는데 원래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들이 일본보다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J리그에서 활약하면 유럽으로 가는 흐름이 있지만 한국은 병역 의무라는 유럽 진출에 대한 큰 벽이 있기에 한국이 일본보다 적은 3명이 선발된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으며 어쨌든 손흥민이라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기사는 이 부분에 더해 선발된 한국의 3명의 선수들 중에 2명이 스트라이커라는 점이 상징적이라면서 브라질전에서도 일본 대표팀이 0대1로 득점 없이 패배한 것만 봐도 결정력에서 한국과 비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손흥민은 이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다른 대륙팀들과의 경기를 생각해보면 스트라이커에게 기회가 오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수비수들이 몰릴 확률이 높기에 그 점에서는 수비진에 일본 선수 4명이 선발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브라질에 5실점으로 패했다. 한국이 지금 원하는 것은 수비력이다. 다만 확실히 손흥민과 쿠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력의 차이가 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는 것만으로도 일본과는 큰 차이이다. 아무리 유럽에서 몇 명이 활약해도 일본 선수 중에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한국은 대단하잖아. 손흥민은 별격이다. 그리고 쿠보가 왜 공격수에 선출된 거지? 위화감이 든다. 황의조 아니야? 한국은 손흥민만 뛰어나지만 공격에 월드클래스 선수 1명이 있는 팀은 강하다. 웨일즈의 베일,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그들의 존재만으로 다른 선수도 더 강해 보여. 조직력으로는 일본이 압도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힘으로는 한국이 우세일지도. 특히 공격수에 관해서는 여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브라질전에 일본은 한국 공격수들이 너무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서 일본은 한국은 미래가 있고 일본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일본 대표팀의 공격력 부진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리칸 스포츠는 현재 일본 대표팀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을 것인지만 주안점을 둔 경기였다. 대표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한국은 아직 미래가 있다 느끼게 했다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일본 대표팀이 브라질을 1실점으로 막은 것보다는 한국은 그래도 득점을 해냈다는 것에 대한 높은
높은 평가가 더 나오고 있으며 더 충격적인 부분은 이게 일본 축구가 맞나 하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레전드 중 한 명인 혼다 케이스케도 일본 대표팀의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어제 경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고 특히 수비는 좋았다. 다만 내가 감독이었다면 1점은 땄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는 트윗을 남긴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또한 일본의 축구 저널리스트 다이지미 요시유키와 고토 게노는 일본 대표팀이 유효슛이라고는 23분경 코너킥 정도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흥미롭다면서 한국이 브라질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것에 비해 일본은 마땅한 유효슛조차 시도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웹스포르티바 역시 PK 1실점은 잘했다 할 수 있겠지만 브라질을 상대로 정상적인 경기를 한 한국처럼 득점을 해내지는 못했다 지적했는데요. 심지어 니칸 스포츠는 브라질이 한국과의 경기 이후 이동과 우천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였음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평가가 나온 것은 사커 다이제스트가 보도한 브라질전 대표팀 출신이자 일본 J리그 가시마 엔틀러스의 전 감독인 안토니오 카를로스 자고의 평가였는데요. 그는 브라질과의 친선전을 보고 일본의 플레이에 놀랐다면서 경기 중 9명 아니 때로는 10명 전원이 수비만 하고 그저 골을 먹히지 않기 위해서만 경기하고 있었고 전체가 수비를 하면 상대에게 압박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며 게다가 절대 실점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강해지면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려 결과적으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을 막고자 일본 대표팀이 위험한 파울을 한 것이 더 충격적이었다는데요. 이런 것은 정말 일본 팀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점이었다면서 이런 위험한 파울을 하는 팀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지만 설마 일본이 그런 플레이를 연발할 줄은 몰랐다면서 강한 상대를 맞서는 경기야말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한데 일본 대표팀 모리야스 감독은 그런 것을 선수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인가 하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일본도 브라질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바 있지만 벤투 전술이 맞냐 틀렸냐의 문제를 떠나 히딩크 감독이 말했듯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실점이라는 안타까운 결과를 확인했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토록 바라는 득점은 없었고 일본은 일본을 버려가면서까지 몰두했으나 그 결과 무승부라는 결과도 가져가지 못하고 유효슛 제로라는 일본 대표팀의 명성에 먹칠만 하는 결과를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스페인, 독일 등을 상대해야 할 그들이기에 이제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이번 친선전 일정의 세 번째 경기인 파라과이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해외에서 이 경기 결과를 예측한 매체들은 황희찬 선수가 명단에서 빠지지만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정우영, 황의조와 같은 공격수들이 한국 승리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반면 파라과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조용한 시즌을 보낸 뉴캐슬의 미구엘 알미론의 활약에 의지할 것이기에 최종 결과는 한국의 1대0 승리를 예상하고 있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한국의 3대1 승리를 전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가올 친선전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선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